알았습니다. 로자멜라의 공포의 궁전에 오신 우리 귀족님들, 지난 이야기에서는 유라가 한밤중 신호등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 하얀 원피스 여자를 만나 목숨을 구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 왜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죠. 오늘은 그 숨겨진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소일 왕자님의 창작괴담,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 신호등 귀신 제2부 완결. 그날 이후 유라는 그 사거리를 일부러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죠. 그건 바로 비가 오는 밤마다 휴대폰 화면에 알 수 없는 번호가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번호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1107. 유라는 처음엔 단순한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학교 사물함 번호에서도, 버스 번호에서도, 시험지의 문제 번호에서도 계속해서 눈에 들어왔죠. 결국 유라는 그 숫자가 가진 뜻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인터넷을 뒤지고 학교 근처 오래된 신문 기사까지 찾아보던 유라는 10년 전 지역 신문에서 11월 7일에 올라온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빗길 횡단보도에서 여고생 사망. 사진 속에는 활짝 웃고 있는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은 모습, 유라는 숨이 멎는 줄 알았죠. 자신이 보았던 여자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자 그 여학생의 이름은 서하린이었습니다. 그날은 학교 축제가 끝난 날, 하린이는 짝사랑하던 선배에게 드디어 고백하기로 결심했죠. 며칠 동안 용돈을 모아 작은 선물도 준비했고 휴대폰 메모장에는 고백할 말까지 적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선배는 급한 일이 생겨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 하린이는 다음 기회를 기다리기로 하였지요.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린이는 친구와 통화를 하며 신호등 앞에 섰습니다. 그러다 휴대폰으로 선배에게 보낼 마지막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죠. 선배, 저하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신호등은 빨간 불이었지만 차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린이는 휴대폰만 바라본 채 무심코 한 발을 내딛었죠. 그 순간 빗길을 달리던 화물차 한 대가 미끄러졌습니다. 끽! 친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하린아, 뒤에! 하지만 하린이가 눈치챘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죠. 쾅! 하린이의 몸은 크게 튕겨 나갔고 휴대폰도 도로 위로 날아갔습니다. 폰 액정은 산산조각이 났죠. 피투성이가 된 하린이는 떨리는 손으로 깨진 휴대폰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짜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돼, 내 목증 액정이 깨졌어. 아직 그 선배한테 고백도 못했대. 그 말을 끝으로 하린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유라는 기사 마지막 문장을 읽다가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사고가 난 장소가 바로 자신이 귀신을 만난 그 신호등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유라는 이상하게도 다시 그 사거리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비는 10년 전 그날처럼 조용히 내리고 있었죠. 신호등 앞에 도착하자 건너편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채 고개를 숙이고 말이죠. 마치 유라를 기다린 것처럼 유라는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그녀 앞으로 걸어갔죠. 당신 이름 서아린 맞죠? 그 순간 여자의 몸이 작게 떨렸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든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빗물 사이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죠. 난 한 사람이라도 나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계속 여기를 지키고 있었어. 유라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유라는 더 이상은 그녀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고백 못해서 잠시 아쉬웠죠. 잠시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처음으로 귀신이 희미하게 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괜찮아. 유라는 말없이 그녀에게 걸어가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많이 외로웠죠. 선배. 그 순간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 초록불은 평소보다 훨씬 밝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유라에게 안겨있는 하린이의 몸도 가로등 불빛처럼 조금씩 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그녀의 얼굴은 살아생전의 고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밝은 빛처럼 환한 미소를 머금은 채 말이죠. 그때였죠. 멀리서 하린이를 부르는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린아, 데리러 왔어. 그 목소리가 그녀가 기다리던 그 선배였던지 아니면 먼저 떠난 가족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린이는 천천히 그 목소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라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마워. 나 이제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과 함께 하린이의 모습은 빛 속에서 작은 빛이 되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 사거리에서는 더 이상 하얀 원피스의 여자를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수십 년 동안 끊이지 않던 교통사고도 거짓말처럼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죠. 하지만 비 오는 날 늦은 밤 그 신호등 앞을 지나가다 보면 지금도 가끔씩은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호를 지켜줘. 어쩌면 그 목소리는 아직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녀가 우리 곁에 남기고 간 마지막 인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윗 왕자님의 창작 괴담,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 신호등 귀신, 완결 2부를 들려드렸습니다. 스윗 왕자님께서 집필하셔서 창작하신 창작 괴담,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 신호등 귀신은 처음에는 단편으로
업로드하였으나 몇몇 구독자님들의 2부도 업로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스윗 왕자님께서 구독자님들의 뜻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서 오늘 이렇게 2부를 귀족님들께 들려드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오싹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먹먹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주 토요일에는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언제나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저희 예술인 가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즈 아멜라의 공포의 궁전의 성우 로즈 아멜라였습니다.